세금은 탈세가 아니고 절세를 내서 아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세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위탁 판매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실 때 절세할 수 있는 부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에 관련돼서 온라인 셀러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생기는 세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부가세에 대해서 세무 신고를 할 거고, 매년 5월 달에 종합과세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마진을 계산하실 때 도매매에서 상품을 저희가 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걸 팔았을 때 마진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은 대표님들이 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는 제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딱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저랑 같이 한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잘못 생각했다는 부분을 아실 수 있고요. 세금은 간단해요. 번만큼 냅니다. 번만큼 낸다는 얘기는 쇼핑몰에 저희가 판매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면 쿠팡,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 11번 가면 11번가에 판매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도매매 상품 가격, 도매매에서 우리한테 제가 사오는 가격,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세금은 이거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판매한 가격 빼기 저희가 사갖고 오는 가격. 물론 사입이면 이것 말고도 다른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돼요. 예? 물건을 내가 왕창 사갖고 와서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다른데 위탁 판매만 본다 그러면 아주 심플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쿠팡에 1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매매에서 갖고 온 가격이 7,000원이다 그러면 3,000원 남는 금액 있죠. 순수 남는 금액 3,000원에 대한 세금만 냅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이 3,000원을 저희가 벌었지만 비용이라는 걸 썼잖아요. 쇼핑몰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으로 들어가요. 3,000원 마진이 나오기 전 쇼핑몰 수수료를 뗀 금액, 순수 통장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되겠죠. 대충 뭐 한 2,000원 남는다고 치면 10%를 내는 거예요. 일반 과세면 10%.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쇼핑몰 수수료만 냈을까요? 전기도 써야죠. 컴퓨터도 필요하고 하물며 볼펜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비용으로 청구를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기 비용을 또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저희 세금을 내는 거예요. 큰 틀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비용을 얼마를 쓸지를 모르는데 마진의 부가세를 어떻게 넣을까요? 말이 안 돼요. 세금은 탈세가 아니고 절세를 내서 아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많지 않아요. 1인 사업자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찝어서 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이거는 지금 간편장부 작성용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부가세를 한 번이라도 셀프로 해보신 대표님이라고 그러면 봤을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정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세요. 제 거고요. 별도로 제가 링크를 안 드릴 거고, 저처럼 간이 사업자나 일반 사업자인데 연간 매출이 2억이 미만이야. 그럼 충분히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위탁 판매만 한다 그러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용도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고, 제가 이걸 보고 올해 7월 달에 부가세를, 일반 과세는 부가세 한번 더 내잖아요. 이걸 보고 충분히 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셀프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그 홈택스에 자동 기능, 간편 장부를 안 하고 좀 세무정산을 쉽게 받으시려고 그러면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대표님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카드 한 장을 사업자에 묶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사업자 한 개에 신용카드 한 장을 매칭시켜 놓고 그 신용카드는
그 사업자에 필요한 비품들, 비용을 쓸 때만 쓰시면 돼요. 다른 걸 쓰시면 나중에 빼고 더하기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마트에, 롯데마트에 가서 개인적인 물건을 사. 그럴 때는 이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따로 하나 또 만들어서 그걸 쓰시는 거고, 내가 볼펜 한 자를 살 거야? 그때는 롯데마트에서 안 삽니다. 롯데마트에서 그 볼펜을 사면 그걸 이제 비용으로 빼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영수증을 다 모아야 되고 거기에 볼펜하고 찍혀 있는 거를 또 다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 세무조사 하실 때 이게 롯데마트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누가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을 다 모아야 돼.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볼펜 한 자를 살 때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알파문구, 모닝글로리, 아니면 다이소,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한 장으로는 사업용 신용카드 한 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비용 처리 편한 곳에서 한다. 그래서 주 사용도는 다이소, 알파문구, 모닝글로리, 맞나요? 아무튼 이런 데서 쓰는 겁니다. 사무용품 쓰는 데라고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곳, 그거 다 증빙을 남기면 다 이렇게 비용으로 청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신용카드가 국세청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다 일일이 대표님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엄청 불편하죠? 그래서 영수증을 모아두시는 게 맞지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하자고요. 국세청에 신용카드 등록하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여기 쭉 내려오면 신용카드 매출이 아니고요. 요거 신용카드 등록, 여기입니다. 여기를 눌러서 내려보면 사업자 번호 나오죠. 사업자 번호 나오고 이 밑에 신용카드를 매칭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잘 보시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 화면은 워낙 쉬우니까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등록한다. 1대1로, 사업자마다 1대1로 매핑한다. 만약에 사업자가 두 장 있어요. 사업자가 A가 있으면 신용카드도 A 한 장을 매핑하는 거고, 사업자가 B면 신용카드 B장을 매핑하는 겁니다. 각각 하나씩 다 등록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여기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 신고하기 전에만 한 번씩만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뭘 봐주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 부분을 꼭 들어가서 보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왜? 제가 A라는 카드로 사업용으로 썼어. 그러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줘요. 일단 공제 대상은 저희가 볼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스스로 판단했으니까 믿고요. 저희는 불공제된 거를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공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된 것들을 찾는 겁니다. 공제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불공제 대상을 조회를 하고요. 월별로 조회를 하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가 올라오는 게 그 달 거는 한참 뒤에 올라와요. 8월 달 거를 보시면 지금 8월 달 것도 안 올라왔겠다. 안 올라왔죠. 제가 지금 9월 6일이거든요.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7월 달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7월 달 걸 보면 이게 불공제래요. 이게. 그런데 공제 대상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불공제인데도 공제를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뭘 샀을까요? 볼펜? 영수증 있어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영수증 모아놓고 편의점에서 내 빵을 사 먹었어?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공제 대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1인 사업자죠. 참고적으로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저도 똑같은 대표님들이랑 똑같은 셀러입니다. 그냥 경험이 많고 관심이 많아서 많이 알아본 것 뿐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대표님도 계실 거고요. 그런 대표님들은 빠진 부분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표님들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잖아요. 사실 셀프로 신고만 해도 충분한데 이걸 돈 주고 좀 하기에는 좀 아까워서 제가 이걸 그냥 찍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이걸로 돈 벌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아는 선에서 다 말씀드리면 1인 사업자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합니다. 혼자 밥을 먹었다? 비공제예요. 식비 인정 안 됩니다. 접대비는 인정이 돼요. 그 대신 접대는 어떻게 해요?
나만 먹으면 게 아니고 나하고 남이 있겠죠. 그래서 둘이 먹은 거. 거기서 커피 사준 거, 점심 같이 먹은 거, 저녁 먹은 거, 그런 게 접대비로 됩니다. 즉 요새 보통 한 끼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죠. 비싸면 12,000원. 그런 거 누가 봐도 혼자 먹은 거예요. 그런 거 접대비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식당인데 한 2만 원 나왔어, 3만 원 나왔어? 그럼 누가 봐도 접대비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영수증에 누구랑 어떻게 어느 사업장 먹었다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 그런 걸 다 접대비 처리하시면 돼요. 사무용 비품 산 거 다 처리가 됩니다. 딱불 산 거, 칼 산 거, 볼펜 산 거, 포스트잇 산 거 다 비품이 비용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나 뻔하게 비품, 사무용품을 산 곳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곳에서 사시면 되고요. 대표님들이 도매매에서 상품을 구매했어요. 그게 샘플 처리가 됩니다. 그것도 비용으로 빠져요.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 경조사는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됩니다. 경조사는 결혼과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첨첩장을 사진으로 이미지로 찍어 놓거나 첨첩장을 보관하면 되시는 거고요. 대표님이 1인 사업자는 크게 이것뿐이 없어요. 대표님이 뭐 필요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꿨어요. 비용 처리 됩니다. 그거 다 비용 처리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한 대를 쓰다가 한 대를 더 샀어. 비용 처리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됩니다. 그래서 사업 용도로 쓰는 것들은 다 비용 처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로 국세청에 등록된 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쓰시는 걸 부탁드려요. 컴퓨터 쿠팡에서 샀어?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샀어? 그게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금액이 좀 크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복잡하죠, 대표님들. 그 모든 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합니다. 5년 동안 분할로 쪼개기를 해요. 근데 컴퓨터 같은 거 한 100만원짜리인데 5년씩 20만원씩 빼도 되고요. 좀 1년에 한 방에 비용 처리로 싹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표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건 뭐 그렇게 1년에 몇 번 없을 거니까 큰 건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셀프로 하실 때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전자금융업으로 제가 HNCK 주식회사에서 뭘 했대요. 근데 불공제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가 뭔지. 근데 이건 제가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고 커피를 한 잔을 제가 사 먹었나 봐요.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죠. 누구나 봐도 한 잔이에요. 이런 건. 콩나물 국밥집 22,000원입니다. 콩나물 국밥을 먹는데 22,000원짜리 밥이 있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혼자는 아니고 둘이나 세 명이서 먹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불공제로 돼 있는데 이거 접대비 처리하는 겁니다. 접대비 처리 어떻게? 요 부분을 눌러주고 쓱 가서 이거를 공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 그래서 사실은 영수증을 받으셔야 돼요. 사업자는 사업자 카드 낸 다음에 영수증 꼭 받아갖고 거기다 써놔야 됩니다. 누구랑 밥 먹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짬뽕 혼자 먹었어요. 6,000원? 하면 안 되죠. 백다방에서 11,000원이래요. 아, 이러면 4,000원짜리를 2개, 3개를 먹었든지 혼자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누구랑 같이 먹었겠죠. 제가 혼자서 11,000원치를 뭘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눌러서 공제로 바꿔줍니다. 이게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끔씩 다이소도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 다이소가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이런 롯데쇼핑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어. 근데 이거는 공제로 바꾸면 영수증 꼭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에 뭐 문구용품 같은 게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돼요. 문구용품이 없다 그럼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건 탈세가 돼요. 잘못하면. 토이패스 주식회사 토이패스가 아마 이게 네이버를 뜻하는 것 같은데 6,000원짜리 이건 저도 영수증 봐야 되겠고요. 장수 메밀촌 22,000원 분명히 둘이서 먹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공제로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비공제에 들어가서 바꾸실 거 있으면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트리플 커피에서 2,300원 혼자, 사다김밥 3,500원 혼자, 약국에서 약국을 하면 안 되죠. 비용 처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제가 이게 사업자 카드인데 잘못했나 봐요. 제가 깜빡했고. 콩나물 국밥집 10,000원 혼자 먹은 거죠. 순댓국집에서 26,000원 혼자 아니에요. 이러면 그러면 접대비 처리하는 거죠. 공제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성다이소 다이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자동으로. 그래 꼭 바꿔서야 됩니다. 다이소에서 사는 것들은. 근데 다이소에서는 저는 지금 진짜로 사무용품만 사요. 제가 거기서 폼폼 샴푸를 살 일이 없겠죠. 그래서 공제로 바꿔갖고 눌러주면 이게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순수 통장에 들어온 돈에서 도매매 상품 가격을 뺀 나머지 예상가 2,000원에서 이런 식으로 다이소에서 사고 뭐 접대비용 비용을 뺀 나머지만 세금을 내는 구간이 돼요. 세금을 내는 구간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A-1이라고 할게요. 제가 명칭을 A-1로 세금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국세청에 나중에 간편신고 대상으로 접수가 되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1. 간편장부로 세무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비용 85%로 인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구간 때. 그걸로 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대표님이 선택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대표님한테 이런 걸로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세무를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도 비용이 적은데 이런 걸 일일이 장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하죠. 즉 제가 1년 동안 간이지만 1년 동안 1억을 벌었어. 아니면 일반인에서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1억을 했어요. 1억 매출 1억을 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간편장부로 했더니 내 비용이 뭐 비용이랑 뭐랑 했더니 세금 신고 구간이 2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2천만 원을 신고해야 돼. 제가 막 비용을 빼서 계산기를 돌려고 해봤더니 세무 신고가 20%에서 2천만 원 세금 신고를 할 게 대상이 됐어요. 2천만 원. 그러면 아까 전에 비용 인정 구간이 85%로 했잖아요. 국가가. 그러면 이거는 1억에 대한 85%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500만 원만 세무 신고하면 돼요. 비용을 다 뺐더니 2천만 원이면 제가 비용을 쓴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깎아주는 이 85% 국가 인정하는 걸로 그냥 훅 넣으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할 필요 없이. 그러면 영수증 모은 거 다 찢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전 1,500만 원만 세금을 신고하시면 돼요. 5천만 원을 저는 아끼는 거죠. 세금을. 이걸로 세무 신고. 저걸로 신고하는 거고 1억을 팔았는데 제가 좀 장사를 못하고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손해를 봐갖고 10% 수익분이 안 남은 거야. 그럼 1,000만 원이죠. 제가 세무 신고할 대상은 1,000만 원뿐이 없습니다. 찹볼 다 뗐더니 1,000만 원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국가가 인정한 건 1,500이에요. 그러면 제가 국가로 인정해서 500만 원을 제가 더 세무 신고할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1,000만 원으로 세무 신고합니다. 이럴 때는 간편장부가 있어야 돼요. 간편장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간편장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대표님들은 위탁 판매만 한다 그러면 쇼핑몰에서 판매한 이력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이력이 다 나와요. 1대1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빼면은 게임 끝입니다. 위탁은 너무 쉬워요. 위탁은 쉽고 비용 거기 신용카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그냥 그대로 세무신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비용이 빠지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어떤 구간에 내가 포함되냐에 따라서 세무신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건 파실 때 하나하나씩 세금을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번 만큼 세금 내는 거고 쓴 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덜. 간단해요. 이론은. 완전히 이론은 간단하니까 그냥 편하게 저는 아직도 수익 1%짜리도 팝니다. 그러면 저는 0.1%만 세금 내면 돼요. 제가 40% 수익 버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4%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부가세 전부 다 변제받았습니다. 부가세를 다 빵원했어요. 비용 처리 전 다 해갖고 부가세 영원 받았고요. 올해 종합과세 처음에 170만 원이가 나왔습니다. 종합과세가. 근데 그거를 인적공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 처리되고 각각 다 처리해가지고 켜가지고 15만 원만 세금 냈어요. 절세를 하시면 돼요. 대표님들이 절세를 하시면 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워낙 많지만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절세는 이런 것들 찾아서 소소하게 하시면 돼요. 통신비도 절세됩니다.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 그 다음에 고용보험, 1인 사업자도 고용보험 들을 수 있죠. 그런 것도 다 절세가 돼요. 찾아보시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대표님들 알아서 찾으시면 되고, 세금 걱정 때 너무 초반부터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절세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위탁 판매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실 때 절세할 수 있는 부분,